이번 분기가 피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격이 뭐 한 자릿수로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도 아니고 가격 상승폭이 한 두 자릿수만 계속 유지돼도 상당히 탄력적인 영업이익 개선이 되기 때문에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고요. 지금은 새로운 뉴노멀을 즐길 때라고 봅니다. 이번 사이클에는 그러면 27년, 28년 어떻게 보면 장기 계약에 의해서 예. 이 사이클이 좀 구조적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부 불확실성은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한 28년까지는 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대한 강력한 투자 사이클은 좀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메모리 사이클이 이렇게 업앤다운이 옛날만큼 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산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최대 악재가 될 만한 변수가 있다면 뭘로 보시나요? 왜냐면 지금 다 너무 좋긴 예, 제가 하거든요.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장이 암울하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4월 12일 이선혁 대표가 생존 전략을 직접 들려드립니다. 예약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센터장님께서는 이 삼성전자 이번 실적 예.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저는 사실 아침에 그 뉴스를 진행을 하는데 그 속보를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네, 이 시간대 나올 때쯤 했는데 앞이 4가 아니라 오더니만 57조 원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뭐 최근 들어서는 시장에서 50조 이상 이제 예상한 수치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어쨌든 그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사실 제조원가에서 원재료 비중이 정말 미미합니다. 그 말은 가격이 오르면 이게 탄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이번 뭐 3월 같은 경우에는 뭐 $1도 좀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예상치 그리고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어떻게 본다면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고 보셔야 되고요. 예. 새로운 시대의 진입 배경에는 역시 에이전틱 AI 서비스 확산이 제일 큽니다.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통해서 인간이 하는 서비스를 이제 AI로 대체하려는 그런 인프라 투자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는 저지연이 중요하거든요. 영어로는 로우 레이턴시라고 하는데 빨리빨리 데이터를 연산 반도체에 붙여줘야 됩니다. 연결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 어떻게 보면 초과 성장은 이제 시작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실적 견인의 주축이 되고 있는 게 결국 메모리 가격 급등인데요. 예. 일각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스팟 시장에서 약간만 가격 조정이 주춤하는 모습만 나와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예. 2분기 전망이나 하반기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사실 2주 전에 이제 이런 우려를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대만, 일본에 서플라이 체인 좀 방문을 했고 그리고 이번 뭐 우리 터보컨트와 관련된 구글 반도체 구매팀하고도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아, 네. 네, 이제 그쪽 시각은 내년에도 추가적인 상승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그들 입장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네. 사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어쨌든 서버를 구매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그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2027년에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용인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뭐 시장이 우려하는 거 물론 이제 센티멘트는 상승률이 둔화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가의 좀 변화 요인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펀더멘탈로는 지금 가격이 제가 준비한 차트가 하나 있는데요. 네. 네. 메모리 반도체 가격 변화율을 보시면 디램 가격이 많이 올랐죠.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 낸드보다 디램이 더 올랐는데 지금 2분기에는 낸드가 더 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낸드는 네. 투자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에이전틱 AI 서비스 할 때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스토리지의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와 관련된 엔터프라이즈 SSD 수요는 커지는데 반면에 설비 투자는 주로 디램에 할당이 돼 있고 또 일부 회사들은 낸드 캐파를 디램으로 전환을 해서 네. 쓰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2분기에는 낸드 가격이 한 번 더 레벨업 될 거고 낸드 시장 1등은 참고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예. 이에 따른 수혜가 더 추가적으로 있을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렌드 포스 자료긴 하지만 2분기에도 가격이 기존에 저희가 예상했던 30% 상승을 뛰어넘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우리 기업들은 이 시장 예상보다는 그 정도로 높은 가격으로 협상을 하면 고객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거보다는 좀 낮은 레벨에 진행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서 가격 협상이 이미 좋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3분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이렇게 오르면 3분기부터는 이제 가격 상승률은 둔화되지 않을까. 당연히 둔화되겠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 QOQ 상승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본격적인 가격 둔화는 내년 1분기부터. 그래도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제가 방문하기 전에는 1월 초만 하더라도 올해 연말까지는 안 빠진다는 시각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2027년에도 가격은 추가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게 이제 서플라이 체인의 시각이 되었다는 걸 이번에 확인을 했고요. 특히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반도체라는 거는 당연히 설비 투자도 하고 그리고 인프라도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캐파 늘리는 전공정 장비 투자도 해야 되는데 그 전공정 장비가 사실 뭐 일부는 로직 바운더리랑 메모리랑 같이 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글로벌하게 반도체 투자 동향을 보면 일단 TSMC가 올해 한 550억 불 투자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노광 장비, EUV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식각 장비. 근데 만드는 회사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메모리는 이제 마이크론마저도 EUV 투자를 합니다, 지금.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 지금 아시겠지만 평택이랑 용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반도체 회사들까지 작년에 투자를 좀 덜 했는데 뭐 특히 장신 메모리, YMTC 다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장비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장비 쇼티지가 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생산 캐파가 별로 안 증가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참고로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캐파가 한 200만 장 좀 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투자해가지고는 1년에 10% 늘기도 힘들어요. 수요 증가에는 그거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27년까지는 확실하게 공급 부족은 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삼성전자를 매우 오래 보셨을 텐데요. 예. 이게 지금 보여주신 가격 QOQ 상승률을 보면 예. 이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과거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올 때요. 네네.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나오고 다음 분기엔 이거보다 못할 거라고 했는데 또 그걸 계속 뛰어넘고 뛰어넘고. 그러면서 몇 년을 주가가 달리다가 사실 지금 쉬고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도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매일 방송하시는 앵커님 네.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아니 그 삼성전자 분기별 실적 추이를 좀 보면서 네. 이게 그 기울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네. 일단 보면 그 전에는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올해 1분기 이제 133조 매출에 57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기울기가 계속 가팔라지느냐, 네. 완만해지느냐에 따라서 주가 추이도 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이제 경제방송 오래 하셔서 이제 감이 딱 오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있으면 서당계 등극합니다. 이제. 이제 매출액과 이익이 한번 레벨업을 했는데 예. 여기서는 증가율이 둔화돼도 괜찮은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저희도 이제 궁금합니다. 결국 이제 펀더멘탈 이슈가 아니고 센티멘트 이슈인데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2분기에 예를 들어서 뭐 한 60%, 70% 오르고 3분기에 한 뭐 10에서 20% 올라와도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이익 레벨은 더 레벨업이 될 거고요. 아마 3분기 되면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 100조 시대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분기 100조 시대요. 분기 100조 시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차트 준비한 게 있는데요. 내년까지 제가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뭐 사실 뭐 아주 의미 있는 전망은 아니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가격은 내년에도 QOQ로 최소한 미드 싱글에서 로 싱글 정도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기반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 냉경히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냈던 자료인데요. 정말 이 정도 수치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디램 시장이 2018년에 삼성전자가 59조 영업 기록할 때 1,000억 불이었거든요. 네. 올해 5,000억 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거고, 이 변화가 뭐 일시적으로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럼 그 변화의 중심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시스코 시스템에서 이제 IR 자료 포함한 건데, 포함한 내용인데, 챗봇 할 때랑 에이전틱 AI 할 때랑 완전히 다르죠. 데이터의 밀도와 전달 양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챗봇이라는 거는 뭐 주로 컨텍스트가 길지는 않아요. 근데 네. 에이전틱 AI는 상당히 많은 문장을 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을 하는데, 특히 사람의 서비스를 대체하려면 한국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전역이지만 미국은 어쨌든 데이타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365일 동안 계속해서 그걸 어쨌든 워킹은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런 전체적인 인프라의 밀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또 그리고 천천히 이거를 만약에 서비스가 되면 어떻게 보면 퀄리티 오브 서비스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 서비스를 이용 안 하겠죠. 그럼 AI 전환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결국 그게 이제 레이턴시가 늦어지면 안 되거든요. 지연 현상이 생기면 이 서비스를 쓰지는 않습니다. 네. 지연 현상을 줄이려면 제일 좋은 거는 메모리를 상당히 용량을 높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해결책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간의 연결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서버 내 연결도 뭐 어쨌든 빨리 연결하려면 뭐 서버 내의 그 스위치에 뭐 강 앞티컬 쪽을 좀 많이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강 반도체가 많이 올라오죠. 네. 그래서 포토닉스나 이런 쪽에 대해서 이미 엔비디아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지금은 이제 초저지연과 초연결을 동시에 구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이전틱 AI 서비스가 끊기면 안 되고요. 네. 또 천천히 진행되면 안 됩니다. 빨리 서비스가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음영 구역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궤도 위성이랑 기지국이랑 서로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고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X 상장은 상당히 좋은 타이밍에 저는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이제 이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은 주로 데이터 센터에만 있지만 네.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주요 글로벌 통신 장비 회사인 노키아, 에릭슨, 삼성 네트워크스랑 그리고 통신 사업자랑 진행하는 어떻게 보면 그 잠시만요. 이 차트가 또 단계 빠져 있는데요.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크라는 제품이 있어요. 엔비디아 아크. 아크가 뭐냐면 AI 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AI는 GPU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랜이라는 거는 레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니까 기지국이죠. 기지국이 이제 데이터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기지국에 더 많은 이제 기지국에는 주로 이제 CPU 정도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추론용 GPU가 들어가고요. 그 말은 에이전틱 AI가 엣지에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서비스는 특히 저지연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지국에도 메모리를 상당히 많이 탑재를 하기 때문에 이번 이 사이클이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상당히 시장 예상을 좀 더 뛰어넘는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 시청자분 질문이신데요. 네. 저도 궁금한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반도체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시크리컬이지 않았습니까? 예, 예. 가격이 폭등하면 투자가 일어나고 그러면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퍼에는 오히려 팔아야 되는, 예, 예. 고퍼에 사야 되는 이런 예, 시크리컬이었는데 맞습니다. 예. 이번 사이클에는 그러면 27년, 28년 어떻게 보면 장기 계약에 의해서 예, 예. 이 사이클이 좀 구조적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밸류업이 된다라고 기본적으로는 보십니까? 이제 에이전틱 AI 서비스라는 거는 그리고 사람의 서비스를 AI로 대체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이유가 되면 인프라를 충분히 깔면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사람의 노동력을 AI가 대체할 겁니다. 우리가 네. 피지컬 AI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 속도로 어느 정도 맞물려서 잘 진행이 되면 아마 시크리컬하는 성격이 많이 둔화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오픈 AI의 주주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오픈 AI가 최근 들어서 특히 제미나이랑 특히 B2B에서는 엔트로픽 때문에 많이 좀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클로드. 네. 예, 그리고 올해 이제 상장을 이제 연말에 준비하고 있는데 오픈 AI가 만약에 상장을 잘 못하면 이 투자는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네.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28년까지 투자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게 좀 딜레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일부 불확실성은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성공적으로 상장을 한다면 최소한 28년까지는 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대한 강력한 투자 사이클은 좀 이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일단 AI 데이터 센터로서 이 사이클은 이어질 것 같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데이터 센터들이 지어지고 그리고 정말 2030년부터 기지국이 데이터 센터 되는 것까지 이루어지면서 디바이스까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이든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이런 제품들이 2030년 이후에 많이 장착이 되면 아주 부드럽게 스위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메모리 사이클이 이렇게 업앤다운이 옛날만큼 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제 몇몇의 변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검증을 좀 하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메모리 가격이 몇 배가 올랐을까요? 지금? 뭐 기본적으로 3, 4배 올랐죠. 제품별로. 예. 그러면 그 레벨에서 여전히 앞으로도 2배, 3배는 더 올라가도 투자를 지속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이제 생존의 이슈니까요. 서바이벌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인 뭐 원가 부담에 대해서 뭐 걱정 안 하지는 않지만 좀 짜증은 나지만 그래도 롱텀한 성장. 왜냐하면 지금 오픈 AI도 있지만 또 새롭게 투자하는 애들도 쟤를 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럼 오픈 AI는 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했느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존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시장을 뺏고 싶었던 거 그런 건데, 근데 또 새로운 또 참여자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스타게이트 US도 지금 이미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지금 텍사스에 두 번째 짓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쪽도 지금 추가적으로 3개를 더 지을 거고요. 이거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사진에 좀 첨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저희가 자세히 보시면 테슬라가 이제 코텍스라는 그 어떻게 보면 텍사스 기가팩토리의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가 GPU가 5만 개 있거든요. 네. 옆에 있는 이 멤피스의 클로서스 같은 경우에는 GPU가 1기가 벌써 20만 개를 채웠고요. 채웠어요? 예, 이미 55만 개 지금 구매 중입니다. 네. 테슬라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00만 개 투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투자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의 큰 축은 스타게이트와 기존의 클라우드 사업자의 투자인데 그 중간중간에 또 투자하는 애들이 또 너무 많고 여기에 정부 주도의 소버린 AI까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정말 잘 좋으면 2028년은 저는 정점으로 단기적으로 보지만 크게 정점 없이 갈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2030년부터 이제 대부분 6G를 할 건데 6G는 이제 초연결이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초연결과 초저지연이 네.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를 의 사용자 경험을 증폭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단계적으로 가면 과거에 봤던 사이클 투자가 이번에는 안 맞을 수 있죠. 네. 그렇다면 그 사실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 많이 예. 하잖아요. 예. 그럼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런 지금 AI 데이터 센터 쪽의 수요라든지 말씀하신 기지국 혹은 예. 뭐 소버런 AI 이런 쪽의 투자도 뭐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은 안 될 거기 때문에 예. 좀 이제 투자 속도가 느려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이 자료는 이제 최근 실트로닉이라고 이 회사가 사실 실리콘 웨이퍼 만드는 회사인데 너무 IR 자료를 잘 만들어서요. 네. 제가 자주 참조하는데 여기가 웨이퍼가 연간 이제 한 800만 장, 아니 월 800만 장 수요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품별로 구분해 보면 경기 때문에 안 좋은 게 바로 스마트폰하고 PC죠. 메모리 제품 가격도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근데 이 서버 쪽은 여전히 투자에 대해서 전방에서 좀 여전히 좋은 어쨌든 피드백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경기가 나쁘면 캐펙스의 집행 강도를 좀 조절할 수는 있는데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 당장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최초 서비스 앱 다운로드 수인데 점점점 그리고 액티브 유저만 놓고 보면 제미나이랑 챗GPT랑 지금 가입자가 거의 차이 안 납니다. 그래요? 예. 오. 그래서 그만큼 올라가고요. 그리고 최근에 챗GPT에서 해지하고 클로드로 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본인이 투자를 안 하면 본인이 이제 더 나빠질 수 있기 네.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우리 XAI에 투자한 데이터 센터 투자의 그 투자 주요 참여자들을 보면 펀드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카타르 펀드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펀드들이 이쪽이 제일 돈이 된다 생각해서 막 맞습니다. 자금 지원을 많이 합니다. 물론 뭐 사모대출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네.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이 인더스트리에서 조금 금리가 높은 회사는 오픈 AI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렇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출도 받고요. 네. 그리고 또 새롭게 투자하는 데는 또 그런 프로젝트 펀드들이 막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투자에 참여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투자가 뭐 매크로 이슈에 물론 아주 영향 안 받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민감하게 받을 가능성은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AI 굉장히 좋아하고요. 센터장님 말씀 주신 내용에 대부분 수긍하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들어요.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예. 데이터 센터 계획이 보통 뭐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2030년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28년이 별로 상상이 안 돼요. 무슨 예.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 저도 처음에 GPT 좋다고 쓰다가 예. 제미나이 또 돈 내고 쓰다가 예. 제미나이가 벌써 1년이 됐는데 예. 클로드 때문에 제가 제미나이를 더 이상 결제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GPT도 좀 고민하고 있고 예. 클로드를 업그레이드 하려니까 이제 맥스로 가려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8년까지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겠고 예. 중간에라도 의심스러운 애한테는 투자가 좀 덜 모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그건 어떻게 의심스러운 게 지금 네. 오픈 AI고요. 오픈 AI는 특히 프로젝트를 보면 뭐 하여튼 캐시버닝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일어납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 한 1,000억 불 조달했는데 벌써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상장 전에 자금 조달을 하는데 다만 이제 생각보다 뭐 우호적인 펀딩이 그렇게 엄청 잘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오픈 AI는 또 기본적으로 지금 또 기존의 아성의 또 경쟁자들이 또 상당히 좀 의미있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우리가 AI 버블의 가장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AI 데이터 센터 더 짓는 거 아니냐인데 그럴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리고 좀 경쟁에서 좀 뒤떨어진 회사들은 나중에 좀 사라질 수도 있겠죠. 이제 다만 이제 최소한 그 오픈 AI마저도
이번에 상장을 하면 뭐 기업 가치가 얼마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이제 지분 11% 있는 소프트뱅크랑 미팅해 보니까 그래도 한 7, 8천억 불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2천억 불 정도를 펀딩을 하면 IPO하면서 28년까지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도 뭐 그 이후까지는 저희도 예단하긴 힘들지만 최소한 오픈AI가 이번에 상장을 하면 2028년까지는 투자를 계속 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또 프론티어나 뭐 이런 서비스 계속 새로운 모델들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터보 콘트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오픈AI가 상장만 된다면 28년까지 이 인더스트리의 불확실성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오픈AI 상장이 돈을 그만큼 조달한다는 거고 그만큼 또 투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자세히 보시면 뭐 많은 그런 투자하는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도 또 투자를 많이 해요. 네. 물론 그거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리고 엔비디아를 잘 보면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정도로 이제 데이터 트래픽이 많지도 않은데 그거보다 더 높은 레벨의 이제 반도체 설계와 그 다음에 신제품을 내놓거든요. 근데 네. 결국은 수요가 그 스펙에 맞게 또 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되게 이제 좀 시대를 앞서가는 투자를 많이 하는데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서 제가 준비된 자료가 지금 또 하여튼 포함이 안 돼가지고 네. 제가 말로 말씀드리면 데이터 센터는 이제 크게 인터커넥트가 중요하거든요. 인터커넥트의 핵심이 되는 기업이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 마벨 같은 기업이 있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인터커넥트에 있어서 그 데이터 센터 내 서버끼리 연결은 지금까지 강 트랜시버로 했어요. 강 트랜시버로 이제 뭐 마벨이든 뭐 이런 기업들이 DSP 공급해서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누빈 울트라부터는 누빈 베라 루빈부터는 그 스케일 아웃용 그 스위치 칩에 실리콘 포토닉스를 탑재를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오버스펙 같아요. 네. 이 정도까지 지금 벌써 달아야 되나.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기술을 리딩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아마 어느 시점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그 서버 내에 있는 칩끼리도 포토닉스를 탑재를 해서 어떻게 보면 또 큰 또 변화를 또 주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기술 고도화를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그 수요처들도 같이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 실리콘 포토닉스 이런 얘기 많이들 하고는 있는데 그리고 예. 국내 관련 종목들도 뭐 예. 주가 흐름이 워낙 좋고 그런데 이게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예. 이거 뭐 정말 그 상용화가 예. 네, 가능한 거냐 뭐 이런 얘기 항상 예, 있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준비된 자료가 있어서 네. 예,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스케일업은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그 서버에 어떻게 보면 GPU가 8개 있고 막 하여튼 하나의 컴퓨터 트레이에 그렇게 있고 일반적으로 CPU가 72개 있고요. 엔비디아는. 그다음에 그 구글 같은 경우는 64개 TPU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 제품끼리 이제 포토닉스로 연결하려는 트라이얼하는 시도들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 서버끼리 연결합니다. 그래서 서버끼리 연결하는데 보시면 이제 포토닉스 전에는 이렇게 트랜시버라는 게 있어요. 트랜시버에 DSP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브로드컴하고 마벨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도 지금도 문제 없어요 전혀. 엔비디아는 이제 이 들어가는 트랜시버를 없애버리고 여기다 포토닉스 칩을 해가지고 스위치 칩 옆에 바로 붙여버렸어요. 그러면 더 빨라지고 보시면 여기에 시그널 로스가 여기는 22데시벨이면 이건 4데시벨밖에 없거든요. 노 레이턴시가 그만큼 구현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선도를 하는데 문제는 엔비디아 솔루션이 점점점 파워풀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머리가 복잡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네, 좀 좋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엔비디아 슈퍼팟을 보면 엔비디아는 예전에 우리가 뭐 GPU하고 그리고 CPU하고 뭐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갑니다. 엔비디아가 AI 팩토리를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컴퓨트 렉이 있고요. 컴퓨팅하는 렉이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네트워킹하는 렉까지 다 자기가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스토리지 렉까지 같이 합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말하는 스토리지, 그다음에 네트워킹, 그다음에 컴퓨팅 동시에 다 하는데 이게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에 어떻게 보면 TCO를 줄여줍니다. 네. 토탈 코스트 오너십을 줄여주고 그리고 토큰 코스트를 10분의 1로 줄여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솔루션은 이제 빅테크들도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이제는 구글의 제약으로는 다 따라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그 제품을 아예 사거나 아니면 엔비디아의 그 엔비링크 퓨전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재밌는 게 이렇게 렉도 대단한 기업이 이제 더 돼가는 게 이게 이제 NVMe 72렉인데요. 여기 보면 컴퓨터 트레이가 18개가 있죠.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의
렉으로 보는 게 아니라 8개 자체를 이제 하나의 렉으로 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스케일러블 유닛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네. 계속해서 맞춤으로, 그러니까 AI 팩토리라는 게 표준화되기보다는 고객이 그 정도 요구하면 거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AI 팩토리를 제공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이제는 정말 뭐 모든 거를 다 가져가려는 그런 전략을 펼치다 보니까 구글만 엔비디아가 지배를 못하고 있어요. 예.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 솔루션의 그 어떻게 보면 맞춤 테일러드 된 그런 접근 자체가 지금은 이제 저 정도는 나도 못하겠다. 그냥 너 거 쓸래.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메타가 이제 자체 가속기를 하려고 하다가 엔비디아 솔루션을 네. 그 정도로 많이 높였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최근에는 이제 엔비디아랑 좀 제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스펙이 있는데 어쨌든 기술은 리딩하는 회사가 있어야 돼요. 네. 네. 리딩하는 회사가 실제 수요보다 더 좋은 제품으로 견인할 때 생각보다 뭐 수요가 없으면 그 리딩이 의미가 없는데 지금 수요들이 계속 생기고 그 수요의 본질을 보면 데이터 센터의 유지 보수 비용을 줄여준다는데 사실 투자할 때 코스트는 훨씬 높습니다. 이런 솔루션을 쓰면. 그렇지만 유지 보수의 메인터넌스 코스트가 줄면, 즉 TCO가 줄면 사실은 이제 결국 이 솔루션을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또 투자하는 또 새로운 프라이빗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이제 맞춤형으로 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데이터 센터의 레이아웃을 플렉서블하게 엔비디아가 구현해 주다 보니까 점점점 팬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누구는 그러죠. 야, 이거 이 정도까지 트래픽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비싸게 투자해야 되냐. 근데 지금은 또 지나고 보면 또 그 트래픽을 채워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런 게 메모리 반도체랑 이게 뭐 그렇게 연관이 있냐 하지만 이게 다 고도화된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예. 견인하는 어쨌든 중요한 그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뭐 앞티콜도 이런 식으로 트랜시버를 써도 되는데 그냥 뭐 스케일 아웃에 있다는 네. 강반도체를 포토닉스를 붙여버리고 스케일업에 이제 붙이는데 엔비디아는 이 스케일업을 일반이 생각하는 그냥 넥 하나를 있는 칩을 연결하는 거를 대부분 스케일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엔비디아는 넥 8개를 연결하면 근거리에 있는 넥을 연결하는 거를 스케일업으로 본인이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은 결국 리딩하는 기업이 어떤 의지를 갖고 방향을 잡느냐가 중요한데 수요처들이 그 가려운 점을 계속해서 해소시켜 주는 거죠. 유지 비용 준다. 소품 코스트 준다. 그러면요, 센터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예. 엔비디아가 저렇게 위대하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있는데 예. 엔비디아 주가는 언제쯤 다시 상승세를 탈지 그리고 현재 조건에서 예. 내년에 삼성전자의 이익이 엔비디아를 이길 거라는 전망이 예, 예.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게 보시는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주가는 저희가 봤을 때 저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누빈이 좀 약간 한두 달 딜레이 돼서 누빈이 많이 깔릴 때는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추정하는 우리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올해 예상 매출액입니다. TSMC는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올해 30% 성장한다고 했고 네. 엔비디아는 제가 추정이고요. 1분기 가이던스를 이제 계산해서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올해 한 3,600억 불 정도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제가 삼성전자는 오늘 실적 나온 거 보고 좀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올린 게 반영이 된 건가요? 이게 반영됐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매출액도 뭐 엔비디아 매출액이 육박할 정도로 올해 올라갈 거고 다만 이건 삼성 DS입니다. 파운드리 포함입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메모리만 보니까 70% 넘은 것 같고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마진 면에서는 이제 좀 많이 육박을 했고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내년에도 뭐 2배는 못 오를 것 같고 한 20% 오르면 아마 엔비디아 매출은 내년에도 저희가 봤을 때는 한 50% 증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역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내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엔비디아를 넘어선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과대평가일까요? 과도한 엔비디아가 올해보다 성장 안 하면 그게 맞고요. 근데 네. 엔비디아가 내년에 베라루빈이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 50% 정도 매출액 신장을 한다면 아마 엔비디아의 이익에 뭐 근접하긴 하겠지만 역전하기는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 주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려보면 예. 마이크론이 그 어마어마한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쭉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 그때 이제 보면 논리가 피크 아웃 이거보다 더 잘 나오긴 어렵다라는 식의 예. 논리였는데 삼성전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면은 뭐 주가도 지금 머물러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사실 뭐 그런 게 결국은 대부분 그 메모리 가격 상승률은 아마 제가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분기가 피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격이 뭐 한 자릿수로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도 아니고 이번 분기도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격 상승이 또 진행이 되고 또 메모리라는 게 이 기본적으로 재료비 비중이 점점 떨어져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제조원가에서. 그래서 뭐 저희는 가격 상승폭이 한 두 자릿수만 계속 유지돼도 상당히 탄력적인 영업이익 개선이 되기 때문에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고요. 지금은 새로운 뉴 노멀을 즐길 때라고 봅니다. 아, 예. 그럼 반도체 소부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소부장은 저희가 이제 그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들을 좀 다녀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네. 기업들의 연간 올해 반도체 웨이퍼 패브리케이션 이퀴먼트 시장이라는 게 전공정 장비 시장입니다. 네. 무공정 빼고요. 전공정은 올해 한 20% 초중반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투자하는 데 많습니다. 일단 TSMC 메모리 기업 전부 다 그리고 중국 반도체까지 올해는 작년보다 투자를 한 30% 늘리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글로벌 장비 회사들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디램 쪽 투자 여전히 많이 하고 있는데 낸드 쪽은 모르겠습니다. 크게 투자를 하는 증거는 흔적은 잘 안 보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디램 관련된 회사들은 올해 많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특정 장비가 지금 아마 조달이 좀 예를 들어서 뭐 HBM의 TSV 홀을 파는 램리서치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뭐 그런 DRI라고 네. 디프 이제 리플렉티브 이온 에처라는 장비가 있는데 독점입니다. 글로벌하게. 램스 혼자 다 만들어요. 근데 혼자 다 만드는데 투자한 데는 많잖아요. 그럼 그런 공급이 생각보다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장비 쪽은 올해의 모멘텀이 내후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칩 메이커 실적 좋아지는 것만큼 안 따라가냐 해서 네. 약간 실망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장비 쇼티지 이슈도 있고 그리고 칩 메이커는 원하는 만큼 설비 투자를 못하면 더 좋은 거예요.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중기적으로 보면 장비 회사도 저는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좀 투자 속도를 더 늦춰서 이 쇼티지 상황을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더 가져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공정이 예상보다 지금 더 더디게 좋아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의도라는 표현보다는 장비가 없어서 아, 없어서요. 예, 네. 그게 좀 더 좋은 편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나쁜 사이클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뭐 하이닉스도 적자도 나고 했기 때문에 좀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적한 대로 오픈 AI 이런 애 잘못되면 지금 우리가 설비 투자 많이 했다가 또 바로 또 되게 공급가인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들도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휴밀레이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삼성 하이닉스 분들 중에서 마켓 인텔리전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장 조사하시는 분들이 예. 있는데 자주 미팅을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죠. 언제가 피크일 것 같냐. 근데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저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좀 더 사이클이 갈 것 같은데 좀 더 신중한 것 같아요. 신중하다는 거는 뭐 그런 시기에 투자할 때 좀 더 신중할 수도 있는데 다만 지금은 설령 그런 마인드가 있어도 가장 큰 원인을 찾아보면 핵심 장비 쇼티지가 큰 것 같습니다. 글로벌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ASM의 EUV, 그다음에 아까 언급드렸던 램리서치의 그 우리 식각 장비 이런 제품들이 워낙 공급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거 만들려면 장비도 캐파를 늘리려면 그게 들어간 부품 캐파를 같이 늘려야 되는데 그게 탄력적으로 안 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투자하는 데는 너무 많고 네. 그리고 로직하고 메모리 공용으로 쓰는 또 장비들도 많은데 그런 장비 중에 몇 개만 쇼티지가 나도 전체 투자가 또 좀 딜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칩 메이커한테는 좋은 거고요. 장비 업체를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좀 답답한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 논리가 방금 쭉 설명해 주셨던 그 삼성전자 관련된 논리를 또 그대로 적용하면 그대로 돼요. 적용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HBM을 완전히 지배를 했는데 HBM4부터는 삼성이 먼저 양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의 HBM4에 대한 반응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센티멘트가 이제 HBM하면 하이닉스였는데 이제는 좀 그게 이제 이원화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 시장에 우려는 있지만 다만 나오는 실적은 상당할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센터장님이시니까 이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예.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산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최대 악재가 될 만한 변수가 있다면 뭘로 보시나요? 왜냐하면 지금 다 너무 좋기만 예, 제가 하거든요.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픈 AI가 상장을 못한다면 또 상장하는 내용이 성적표가 안 좋다면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에 숨고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최고의 불확실성일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스마트폰 PC 수요 줄 거야.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 메모리 반도체 그 수요의 금액 기준으로 70%가 데이터 센터거든요. 데이터 센터는 그 소비자랑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변수를 점검해도 근데 이 메모리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에 많이 의존하지만 전 세계 반도체가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고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지 않은 반도체사들은 오히려 작년에도 매출이 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자동차 반도체사들 다 매출을 감소했거든요. 근데 TSMC도 보면 올해 데이터 센터가 작년에 매출액 60%였는데 올해 그보다 더 올라갑니다. 즉 데이터 센터에 리딩 기업들은 다 매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데이터 센터 수요의 불확실성을 아무리 찾아봐도 오픈 AI에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던 오픈 AI가 좀 속도 조절할까봐 그게 저는 제일 걱정이고 그렇지만 성공적으로 IPO를 한다면 속도 조절하는 것 자체가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 AI IPO는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전 짧게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전기가 문제가 될 일은 없는가? 전기 부족으로 그거 항상 고려 사항이고요. 예. 근데 뭐 투자할 때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늘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예. 그래서 전기에 대한 거를 고려하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슈퍼팟이 마케팅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TCO를 줄여주잖아.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노균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